일 너무 많은 나였지만 방전 집에 갈래. 회사는 나 같은 인재를 놔주지 않으니까. 너도 방전이니? 이제 새 출근해볼까? 일할수록 신이 나는 갓생차자 농업 농촌. 농법의 정확성을 살리는 빅데이터도, 스마트 인프라를 펼치는 ICT와 AI 기술도,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디지털 혁신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 디지털로 핫해진 농업 농촌으로 당신의 갓생을 겟생하라. 나 지금 뭐하냐고? 기술 안보로 갓생을 꿈꾸고 있지. 근데 이 작은 칩이 내 재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더 크게 키우는 거야. 일할수록 빛이 나는 갓생 찾아 농업 농촌. 우월한 우리 종자를 돌보는 일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심어줄 생명공학도, 생산력에 급이 다른 과학 영농도. 내가 못하면 누가 하겠어. 식량 안보로 딥해진 농업 농촌으로 당신의 갓생을 겟생하라. 잠깐 쉬었다 갈게요. 갓생이 뭐냐고? 땡큐. 네 안의 열정이 모두의 힐링이 되는 거. 여유를 즐겨봐. 일할수록 힐링되는 갓생 찾아 농업 농촌. 직접 내린 맥주로 깊고 진한 하루를, 농장이 캠핑장이 되는 마법 같은 하루를, 친환경 사과가 애플파이가 되는 달콤한 하루를 위해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은데? 열정으로 힙해진 농업 농촌으로 당신의 갓생을 겟생하라. 지금 우리 농업은 청년 농업인과 함께 ICT 기술로 더 스마트하게,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우리의 행복한 오늘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청년 농업인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너에게 나를 맡긴다. 이것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포커스. 윈드. 스윙. 스윙. 스윙, my baby.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뮤직 스타트. 수분 공급, 세대쫓기. 하늘이 쉬어 열려라 일조량. 난 즐기면서 가꾸면서 쉬면서 농업이 미래로 갑니다. 그 안에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영감을 표현하는 일엔 한계는 없다. 이것은 나의 물감. 스멜. 이것은 나의 캔버스. 영감이 끓어오른다. One more. Two more. 왔다. 난 머그잔 위의 창조주. 신이 주신 영감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입체라떼 완성. 난 즐기면서 가꾸면서 쉬면서 일해.
농업이 미래로 갑니다. 그 안에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커스텀 바이크를 아는가? 변속과 동시에 터져나오는 3,000마력의 굉음. 난 아직도 목이 마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울부짖어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이 길의 끝이 라이딩의 끝. I'm here. 난 즐기면서 가꾸면서 쉬면서 일해. 농업이 미래로 갑니다. 그 안에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식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신품종 개발, 식품산업 육성, 농가 경영비 절감, 농식품 산업의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 농업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득 오늘로 다가온 미래. 우리는 언제나 그 중심으로 뛰어든다. 경계도 한계도 없이 과학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고 하나의 씨앗이 한 사람의 농부가 저마다의 세상을 펼쳐나가도록 돕는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긴박한 변화의 시기마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발전, 나아가 국력 성장의 역사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 혁신의 DNA로 이제 더 푸른 내일을 준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농업 로봇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을 앞당기고 있죠. 반농업의 기계화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육종 분야에서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차세대 육종 기술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 활용을 통해 종자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나갑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농업 유전 자원을 확보, 보존, 공유해 나가고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기능성 신소재 발굴을 통해 그린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갑니다. 국제 정세에 따른 곡물 가격의 불안정과 부족한 식량 자급률, 위기에 처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만의 고품질 품종을 개발, 보급해 나갑니다. 우리만의 우수한 품종이 더 튼튼히 자라날수록 더 탄탄한 내일의 길이 열립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예측 서비스를 구축 확장해 나갑니다. 예측 가능한 농업,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재배 기술의 수준을 높여나갑니다. 디지털 기반의 수확후 관리 기술로 저장 유통 과정에서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 유기농 자재 개발과 현장 보급에 힘쓰고 축산 농가의 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관리 기준을 정립해 나갑니다. 농촌은 이제 청년들의 무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농업 경영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종합 기술 지원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치유 농업을 통해 국민에게는 건강한 일상을, 농업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특화 작목을 육성합니다. 스스로 만든 농업의 활력을 세계로, 국제 협력의 중심에서 지구촌 공통의 농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K농업의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대한민국에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과학의 힘이 있습니다. 농업이 새로운 내일을 여는 힘이 되고 국민 행복의 빛이 되는 길. 농촌진흥청이 만들어갑니다.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농촌진흥청. 우리의 삶에는 항상 살림이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아낌없이 베푼 살림. 그런 살림이 이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살림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으로부터 산림과 국민을 지키는 재난재해 대응 연구개발.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산림 산업에 접목하는 스마트 산림 연구개발. 산림 생명 자원과 목재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산림자원 가치 발굴 연구개발. 산림을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산림복지 연구개발.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증진시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 실현 연구개발. 산림 과학 기술을 통해 우리는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찾아내고 임업인의 경제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산림 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소는 양묘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국내 주요 수종의 민감도를 평가하고 양묘 체계를 개선하여 가뭄, 폭우, 폭염 등의 기후 위기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전자비료를 활용한 도시숲 환경 조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로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각종 미세먼지들을 줄여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많은 연구원들이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도움으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 등 산림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자연 분해가 가능한 순수한 목재로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연구를 마치게 되었고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제품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으로 발전하는 산림. 산림으로 잘 사는 국민.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우리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식물의 건강이 동물의 건강, 동물의 행복이 사람의 행복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 그 안에서 어디든 풍요롭고 안전하게, 누구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며 하나의 건강, 하나의 복지를 향해 갑니다. 빈틈없는 검역과 방역으로 국민의 삶에 안정과 안심을 더하는 나. 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나온 110여 년의 시간, 나는 급증하는 교육과 생태계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 표준 방역 검역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축산 환경과 인수 공통 전염병이 국민 건강의 이슈가 되고 생물학적 관리 역량이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오늘, 나의 사명은 국내외에 안전한 동물 및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는 K방역 기술을 선도하여 가장 안전한 열린 국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를 위해 앞선 신기술과 첨단 시스템을 확충해가며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세밀한 기술력으로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나. 나는 검역과 방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가입니다. 국제 교역량 증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을 엄격히 관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의 선순환까지 함께 만들어갑니다. 첨단 과학기법으로 병해충을 정확히 분류, 식별하고 병해충 경로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통해 예찰과 방제의 첨단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리더. 검역과 방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융합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청정 대한민국을 지키는 나. 질병 관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선제적 동식물 연구,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과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는 등 핵심 기술 국산화를 이루는 연구 성과로 질병 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합니다.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범정부 감염병 통합정보 시스템의 중심에서 새로운 지식과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고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인류 건강과 행복의 길을 여는 세계적 동식물 질병 연구 전문기관.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의 건강, 원 헬스의 비전에 하나의 복지, 원 웰페어의 가치를 더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0.1%의 불안 요소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농축산업 현장의 문제를 세계 수준의 우리 기술로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응하는 선제적 연구로 동식물 위생 R&D 분야를 선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임하는 모든 일들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 동물, 자연이 하나로 하나의 건강, 하나의 복지를 향해 가는 우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설명회 4일 맡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의 한면석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5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온라인상으로 접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R&D 사업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순서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설명회 입장 시 배부해드린 팜플렛에 QR코드를 활용하여 현장 질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현장 질의에 대해서는 말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우시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설명회 이후에 저를 비롯한 저희 농기평 사업관리 담당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니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네임택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택을 달고 있는 직원분들 찾아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자료집을 수령 못하신 분들과 온라인상으로 접속 중이신 분들께서는 저희 농기평 홈페이지 행사자료 매뉴얼 또는 입장 시 나눠드렸던 이 QR코드를 활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기현 과장님께서 농림식품 R&D 투자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긴 연휴 바로 전날인 오늘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농식품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포함한 R&D 계획과학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 한민석 실장이 농기평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2025년 농림식품 R&D 투자 계획, 다음은 투자 방향, 사업 소개, 참여 방법,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농림식품 R&D 투자 계획입니다. 25년 부청 주요 R&D 예산은 2024년 8,125억 수준에서 8,589억 8천만 원 수준으로 5.7% 증액되었습니다. 농진청, 산림청 각 부청은 중점 투자 방향 및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 계획에 따라서 R&D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농진청은 5.4%, 산림청은 8.2%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5대 분야로 2025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안전 분야, 품종 식품 분야, 첨단 융복합 분야, 생명자원, 혁신생태계 분야로 나눌 수 있고요. 품종 식품 분야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첨단 융복합, 다음은 안전 분야가 각각 22%, 21%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청의 비율은 옆에 보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부청 협업 사업 내역입니다. 20년부터 부청 협업으로 추진한 내용들을 정리한 표이고요. 25년도에는 노지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부청이 협업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지 스마트 농업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또 핵심 기술 개발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년 부청 신규 사업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발표자들께서 자세히 사업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25년 농식품부 R&D 투자 방향입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최근 바이오 산업 육성 등도 반영하여 연구개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개편 연역은 본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 규모입니다. 신규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은 13번부터 18번까지 내용들을 표시를 해두었고요. 분야는 첨단 융복합 분야 두 분야, 안전 분야 2개, 그다음 품종 식품 분야, 그다음 생명자원 분야가 한 분야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농식품 소관 18개 주요 R&D 사업 중 사업 예산은 2천억 규모이고 신규 과제는 67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R&D 사업 설명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우리 농기평의 한민석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민석입니다. 이어서 농식품부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년 농식품 R&D 사업 중 안전 분야에 대한 사업, 신규 사업 4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고위험 동물 감염병 대응 기술입니다. 사업 목적은 매년 반복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2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11억 2,5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지정 공모 3과제는 밑에 나와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와 관련된 3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제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축산 현장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소모성 질병의 진단 예방 기술 및 의약품 등 국산화를 통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63억 7,500만 원이 좀 반영되어 있고요. 동물의약품, 의약품 국산화와 동물용 진단기 국산화 2개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신규 사업에 들어있는 과제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정 공모 2과제, 분야 지정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내역 사업 2개, 그 동물의약품 국산화 부분에서의 지정 공모 2과제와 동물의약품 국산화 및 동물용 의료기 국산화 분야 지정 14가지 해서 올해 예산이 56억 2,500만 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단계는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물의약품 국산화와 동물용 진단기기 국산화 쪽을 통해서 고위험 동물 감염병 이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동물 방역 체계와 관련된 R&D 사업을 민간에서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능형 농업 기반 기술
기반 관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기후변화 및 가뭄, 홍수, 지진 등 재해 대비 농업 기반 시설 안전관리 대응 및 첨단 기술, 농업 용수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 예산은 43억 1,200만 원입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재해 안전관리 첨단화와 농업용 수자원 통합적 이용 관리 효율화 해서 지종 공모 과제 6개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 사업별로 되어 있는 지종 공모 과제들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시행됐던 전신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 기반 및 재해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24년까지 진행되었고요. 그 사업에서 나와 있는 주요한 연구 성과를 실제 현장에서 고도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사업에 대한 연구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주시고 과제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검역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림축산 검역 검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으로는 218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신규 사업은 88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검역본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주요한 부분들을 연구 용역 형태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검사검역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R&D 사업은 1월 달부터 정부 예산을 집행하면서 연구가 시행돼야 되다 보니 저희 10월 달에 이미 사전 설명회와 공고를 냈고요. 현재 연구 선정 평가가 완료돼서 지금 연구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품종식품 분야 3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부가치 식품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 식품 산업을 견인할 K푸드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이고요. 금년도 총 사업비는 408억 규모입니다. 그중에 신규 사업은 41억 5,700만 원 규모로 대응되어 있고요. 내역 사업으로는 미래 대응식품, 식품 품질 안전, 차세대 식품 가공, 5G 기반 식품 안전 생산 기술 개발, 글로벌 푸드테크 공동 연구, 스마트 유통 관리, 물류 유통 자동화 이렇게 7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 과제 지원 내용으로는 미래 대응 식품의 8가지 16억, 식품 품질 안전에 5가지 13억, 차세대 식품 가공 기술의 6가지 12.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연구처의 단계는 아이디어 R&D를 상용하는 창업을 추진하는 단계의 R&D, 그 이후에 스타트업이 민간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후속으로 확대하는 단계의 투자 연계형, 그 이후에 실제 기술을 스케일업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로 해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저희 현재 공고 중인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정밀 육종 활용 고부가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국내 종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행 육종 핵심 기술의 현장 확산 촉진 및 종자 부가가치 향상 등 산업적 활용도 제고 기술 개발 지원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됐던 골드시드 프로젝트 등 종자 R&D를 통해 개발된 주요 핵심 기술들을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을 해서 산업화를 하자는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63억 7,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종 핵심 기술 개발 산업 활용 촉진 내역 사업과 종자 부가가치 제고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역 사업에 총 17가지의 과제를 기획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과 작물, 가지과 작물, 주요 저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원예 작물에 대한 종자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 RFP를 공고문에서 활용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첨단 융복합 분야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 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융합 원천 기술 개발 집중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7년 사업 중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 117억 4천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내역 사업은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차세대 융합 원천 기술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K 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식량 안보 위험 및 경제 면적 감소, 기후 위기 심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 해결 수단으로 K 수직농장 구축 및 국내외 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1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역 사업을 보시면 수익 창출 모델 개발과 K 수직농장 수출 모델 개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수익 창출 모델 개발 같은 경우는 국내 농촌 유유시설 공간에 대한 보급형 수직농장 모델 도입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한 설치비, 경상비 등의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실 때는 지자체의 유유시설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협약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국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K 수직농장 수출 모델 개발 사업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K 수직농장 구축 및 수출을 위한 수출 대상국의 현지 기관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지 스마트 농업 활용 모델 개발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고요.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산단지 품목 확산 거점을 활용한 한국형 노지 스마트 농업 모델 조기 확립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7억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내역 사업으로는 노지 데이터 기기의 표준화 및 통합 상용화, 두 번째로 노지 스마트 농업 표준 모델 산업화해서 67억 5천만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2가지에 대한 지정 공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지 스마트 농업 표준 모델 산업화와 청에서 하고 있는 노지 스마트 농업 통합 솔루션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청 협동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더 나와 있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노지 데이터 기기의 표준화 및 통합 상용화와 표준 모델 산업화의 경우는 통합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실 것이고요.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년도까지 진행됐던 노지 스마트팜 단기 고도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실증 모델들을 현장의 적용을 통해서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자원 3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차세대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기술을 선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신규 2가지 8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자원순환형 그린바이오 기술 개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농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및 부가가치 제고 목적의 혁신 기술 개발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야 지정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도축 폐기 혈액을 활용한 고부가 원료 소재 개발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도축 후 표피 조직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입니다. 첫 번째 공모되어 있는 11억 2,500만 원짜리 사업의 경우는
도축 폐기 혈액을 활용한 의약 소재나 향장 소재 등 고부가치 원료 소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표피 조직, 가죽이나 이런 콜라겐 종류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을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자원화된 소재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연간산업 확정될 사항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신규 사업들을 추가로 계속 기획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생태계 분야입니다. 혁신생태계 첫 번째 사업으로는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R&D 성과 및 민간 자체 보유 기술 등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의 후속 연구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5년 예산은 총 255억 규모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신규 예산은 78억 8,300만 원입니다. 내내역 사업으로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내역 사업으로 편하게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의 사업으로 14개 신규 과제에 34억 8천만 원, 그리고 민간 중심 R&D 사업화 지원에 16개 신규 과제에 44억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게 자유 응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지원 유형은 후속 사업화, 투자 연계형, 시장 확대형, 지역 특화형 이렇게 해서 30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0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지원 참여할 수 있는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후속 사업화, 투자 연계형, 시장 확대형 공통으로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과 민간 중심 R&D 사업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사업화의 주체인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하셔야 되고 다 밑에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 연계형, 시장 확대형, 지역 특화형입니다. 투자 연계형은 공고를 기준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실적이 있는 주관 기업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시장 확대형은 그 이후에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21년부터 2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 이상 또는 직전 연도 20억 이상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해당 기술의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형은 지역 농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와 컨소시엄 또는 인프라 제공 등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혁신생태계 두 번째입니다.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실증 등 국내 기술 자원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의 목적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은 70억 규모이고요. 그중 신규 사업은 16억 5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내역 사업으로는 전략 품목 수출 활성화에 5개 신규 과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품목 지정 5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술들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이어서요. 시설자재나 농업시설자재와 관련해서 품목 지정으로 해서 열대 기후에 적합한 방수자재 친환경 노재 개발, 고온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팜 핵심 기술 개발, 세 번째가 중동 등 수출 대상 국가에 적합한 시설 자재 개발 및 현지 실증,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쪽의 수출로는 2가지로 해서 현지 맞춤형 지역 특화 수출 가공품 개발로 해서 반려동물 사료와 의약품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R&D 사업 참여와 관련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전에 R&D 사업을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 과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고 및 공모를 거쳐 신청을 받고 평가와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 및 관리 절차는 공고 이후에 아이리스 통해 접수하시게 되면 저희가 선정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진도 관리 및 연구 종료에 따른 최종 평가 그리고 연구 결과 활용 5년간 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 평가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접수 이후에 저희가 사전 검토를 통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요. 그것을 통과한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면평가 이후에는 정책부합성 평가와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서 해당 사업이 농식품 R&D 정책 목표와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와 연구팀의 연구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선정된 주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도관리 및 최종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별 공고 일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1월 7일에 다 공고를 냈고 2월 6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16시까지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및 노지 스마트 농업 활용 모델 기술 개발의 경우는 그 다음 주인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13일까지도 접수 마감은 1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는 지난주 15일에 공고가 났고 2월 14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마감 시간 전까지 접수 완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입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5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 세부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진청 사업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장기찬 과장님께서 농진청 진흥청 소개 및 농업연구개발 사업 운영체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차례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장 장기창입니다. 발표 순서는 진흥청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운영 체계는 이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R&D 사업 소개는 실무 담당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4월에 발족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일하게 국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명을 가지고 아직까지 정부기관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기능 대가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을 했고요. 옛날에는 이제 경기도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었는데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이유로 이제 14년도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정원은 1,885명이고요. 연구직이 64%로 1,198명입니다. 소속기관은 총 연구를 수행하는 4개의 기관과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임무입니다. 농업과학 기술을 위해서 연구개발, 기술보급, 교육훈련, 국제협력 이 4가지 파트를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 향상, 농촌 활력 정진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올해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조 1,052억이고요. 이 중에서 임금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027억입니다. 그중에서 R&D는 67.5%로서 97억입니다. 다음 추진 체계입니다. 농촌진흥청은 4개의 과학원에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학 및 출연연, 국제연구기관과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도농업기술원과 156개의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연구기술보급뿐만 아니라 교육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화 기술이라든지 실용화 기술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농업인과 농산업체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정책 지원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주요 성과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뽑은 농촌진흥청의 대표 기술 성과로서 71년도에는 통일벼, 그다음에 수입미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미2를 이용해서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딸기는 품종이 원래는 일본 품종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작년까지 96%로 보급률을 이제 국산 보급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산 둔갑 원천 기술을 차단을 함으로써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등급 기준을 마련을 하고 한국형 실수조를 보급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생산 기반 마련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제 외부 기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비해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지는 약 2.2조 원, 그다음에 딸기 중에 가장 많이 심기고 있는 품종이 실향입니다. 실향이 1.5조 원. 그다음에 사과 중에 이제 요즘 추석에 가장 잘 나오는 홍로가 2천억 정도로 이렇게 개발한 품종이 연간 한 8.2조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R&D 투자 대비 한 11.5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 특허 보유 건수도 4,584건으로서 국가 전체 보유 점유율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성공률도 22년 기준으로 43.2%로 공공연의 19.4%, 그리고 미국 이제 USDA 농업 연구청입니다. 연구청 또한 37.8%보다는 월등히 높은 사업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에 매년 한 4에서 5개, 아니 7개까지 선정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7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농업기술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시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을 극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벽을 개발함으로써 식량 정산 기술을 완료해서 녹색혁명을 이루었고요. 1980년도에는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백색혁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 농업기술을 이용해서 품질혁명을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2000년 이후로는 안전, 기능성, 고부가가치 같은 가치혁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 R&D를 좀 더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 농업 R&D 공공성 강화, 현장 중심의 연구 성과 창출, 미래 농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총 3개의 전략과 10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체감되는 연구 성과를 신속히 개발하고 현장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의 운영 체계입니다. 총 3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 4개 기관에 대한 자체 이제 운영하는 고유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과학원뿐만 아니라 대학, 출연연, 산업체와 같이 공동 연구하는 예산이 이제 출연금을 포함해서 올해 2,742억 원입니다. 그리고 9개 도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지역농업 R&D 지원, 이 3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R&D 기획, 조정, 평가를 연구정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능 중심의 국립농업과학원과 작목 중심의 국립식량, 원예, 축산과학원이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 정책 협의를 통해서 과기정통부를 서포트하고 농업 R&D 협력과 정책 지원을 통해서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청이 이제 같은 농업 R&D를 하다 보니까 많은 중복성이라든지 차별성에 대해 의문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부청 작년부터 부청 공동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동물질병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은 첨단 정밀농업, 생명자원 소재,
품종 재배, 기후 안전 이렇게 총 4가지 파트를 운영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전년 12월부터 이제 기술 수요뿐만 아니라 과제기획위원회 사전 경제성 분석 등을 추진을 해서 작년 12월에 RFP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달에 과제 공모, 응모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월 3일까지입니다. 2월 3일까지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협약을 추진을 하고요.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과제가 이제 쭉 추진하고 과제가 종료가 되면 완결 과제 평가라든지 최종 보고서 등록, 연구비 정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 소개는 실무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청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이휘철 연구관님께서 농진청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릴 이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이휘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예산하고 이제 과제 공모 개요 그리고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크게 이제 5분야가 있습니다. 기후 재해 및 질병 대응과 그리고 이제 생산 기술 혁신 고도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 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전체적으로 6,097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기후 재해 및 질병 대응 분야는 올해 이제 신규로 이제 투자되는 데는 이제 176억 원이고요. 두 번째 생산 기술 혁신 고도화 분야에는 올해 약 220억 원이 투자되고요. 그리고 식품 및 서비스 개발 쪽에는 약 올해 19억 원이 이제 투자되고 생명 자원 보존 활용 분야에는 약 187억 원, 마지막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에는 약 135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까 농진청에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약간 시작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올해 대부분 이제 2월, 3월 해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은 현재 지금 추진 중인 과제가 약 131개 과제가 지금 590억 원 규모로 지금 공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정 공모가 114과제고요. 자유 공모가 이제 17과제가 있습니다. 응모 방법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선정 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차 온라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여기에 이제 30%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제 2차 발표 평가는 70%가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중점 관리 이제 병해충 선제 대응 및 피해 경감 기술 실용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이제 올해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이제 병해충 피해에 대한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선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촘촘한 병해충 방어막을 구축한다는 개념으로요. 3개의 내역 사업에서 전체 22개의 과제가 신규 과제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서는 선행 사업에 대해서 개발된 기술을 이제 실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제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미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차단 방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된 기술을 이제 실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제가 지금 6과제고요. 여기 앞으로도 이제 중복되겠지만 그 과제명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유 공모 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위험 병해충 확산 방지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국내로 이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이제 병해충이라든지 고위험 어떤 병해충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 기술 등이 이제 포함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병해충 디지털 예측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병해충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예찰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하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밀 작업률 도약 생산 소비자 연계 핵심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는 현재 이제 우리 밀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역 사업에서는 이제 밀 이모작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5과제를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국산 밀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촉진을 하고 품질에 대한 재고를 올릴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4과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예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이상기상 대응 기술 고도화인데요. 본 사업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저일조라든지 그런 이상 기상에 대해서 선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이제 공급 체계를 확립해서 이제 수급 안정 조절을 위해서 국민의 식생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10과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 내역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예 작물에 대한 그 생산을 위해서 안정적인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저일조 피해 경감이라든지 어떤 그 경감용 실용적 적용 기술 개발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배추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고랭지에서 생산되던 배추를 좀 더 낮은 그 지역에서 이제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본 4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 기초 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그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현재 그 과학 기술들이 좀 첨단 분야 쪽에 이제 투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 기반 쪽에 약간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토양 분야라든지 식물 영양 분야 그리고 이제 식물 병원균 분야, 그 해충 잡초 분야 쪽에 각각 3과제를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총 12과제 24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일반 농업과학 기관이라든지 대학 연구소 이렇게 이제 협동을 해서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약간 다른 사업들과 달리 성과 목표가 뭐 물론 학술적인 성과 목표도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 인력 배출이라든지 그 전문 교과목 개발 운영 그리고 이제 여기 특히 이제 간접비가 5% 이내로 이렇게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제 노지 스마트 활용 모델 개발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요 작물 13품목에 대해서 이제 농작업을 연계한 생산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통합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건데요. 논, 밭 그리고 노지 가수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와 본사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 기반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이제 작물이라든지 가축의 어떤 미생물 생태계를 고려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정보라든지 그 서비스 그리고 이제 실물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실용할 건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서는 데이터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분양하고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뱅크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작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조절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축산 분야를 포함해서 작물 분야 전 분야를 포함해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런 기술 개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농산 부산물 에코 순환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이제 사실 이제 국내 농식품 농식품 폐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만 톤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들에 이제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부산물의 순환 그리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역 사업은 그 농산 부산물 원료와 기반 구축인데요. 이러한 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통합 정보를 구축해서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역 사업에서는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친환경 소재라든지 부산물 활용 그리고 다양한 소재 기술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로 기술 개발에 이제 과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신농업 기후 변화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신규 체계에 대한 그 영향 평가라든지 농업 생산 기술 그리고 이제 재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통해 가지고 식량 안보를 구현을 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요. 첫 번째 이제 내역 사업에서는 그 농업 부문 생산 환경 변동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과제 2가지를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기후 저극형 농축산 재배 사양 기술 개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잡곡의 재배 기술 재설정이라든지 주요 채소에 대한 그 육종 소재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역 사업에서는 이러한 그 농업 기상재해에 대한 피해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피해 경감 기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관제 제어 기술을 포함한 5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기후 변화 완화와 그리고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은 가축 분뇨 자원화라든지 저탄소 농축산물 인정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온실 이런 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19년도부터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이제 2과제가 이제 계속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 이제 4과제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로 이제 농업 환경을 진단하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처방을 내려서 이제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내역 사업에서 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이제 시설 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AI 기반 자동화 모델 개발,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그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제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농업 분야 대형 강화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현재 이제 그 계속 과제로 12개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2번째 내역 사업에서 2개의 과제로 신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돈사 암모니아 배출 제어를 위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형 혐기소화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영양 평가 연구가 지금 자유 공모 과제로 지금 공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1번째 이제 현장 맞춤형 반농업 기계 고도화인데요. 본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총과 같이 이제 저희들이 협업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논농업은 이제 기계화가 이제 98% 이상이 돼가 있는데 그에 비해 반농업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그 한 개의 내역 사업에서 다양한 그 차속 자동 제어라든지 파종기 그리고 이제 복합 수확기 등의 5과제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가 되겠는데요. 본 사업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서 6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작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요구되는 그런 식량 작업률 향상이라든지 종자 산업 활성화 이를 통해 가지고 이를 위해서 이제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종자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그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대부분의 이제 그 여기 33개의 과제가 지역 적응 연구라든지 이를 이용한 그 이용 촉진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내역 사업에서 이제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인데요. 본 사업은 이제 국내 이제 쌀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자푸니까 이제 벼종을 저희들이 먹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장립종인 인디카를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품종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규모화해서 재배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내병해성, 내재해성 그리고 유전자원 어떤 중간 모분 도입 이런 4과제를 구성해서 이제 올해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 농업 정책 지원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이제 어떤 농촌 환경의 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 정책 지원을 위해서 구성된 사업인데 사업의 이제 내역 사업이 지금 현재는 1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4개 이제 신규 사업에 4개 내역 사업에서 이제 과제를 총 13개를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꿀벌 강건성 연구에 대해서는 육종 자원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 사양 관리 그다음에 병해충 발생 예측 그리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 ICT 기반 벌꿀 생산 관리 이렇게 이제 4개의 과제가 공모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반 농촌 공간 재생 기술 개발인데요.
본 내역 사업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법이 이제 됐는데 농촌 공간 구조 구조화법인가요? 거기에 이제 어떤 정책 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그 농촌 특화에 대한 공간 관리에 대한 운영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최적화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간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세 과제로 지금 공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대응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에서는 이제 딸기 수직 농장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생육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밀식 다단 재배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 두 가지로 구성해서 공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 내역 사업은 신규로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식용유의 대체 자원으로서 염소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염소에 대한 그 실용축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번식 효율이라든지 어떤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기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염소고기 품질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좀 높일 것인지 그런 과제로 4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마트팜 그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인데요. 이것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과 공동 그리고 가기구가 포함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첫 번째 내역 사업에서는 이제 축산 분야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어떤 우리 1세대라든지 2세대 어떤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이제 현장을 빨리 이제 보급 확산을 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역 사업에서는 이 다양한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자재들이 상당히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의존도를 좀 낮추고자 하는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좀 효율적인 우리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기술을 융합을 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과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청에서도 이제 좀 같이 이제 아이리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제 공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내역 사업별로 담당 그 연락해 주시면은 그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 연구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산림청에 대한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건호 과장님께서 산림청 R&D 사업에 대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김관호입니다. 예, 산림청 소관 R&D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산림청 현황 및 기본적인 정책 방향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은 좀 보시는 것처럼 그 총 본청 기준으로 6개 국이 있고요. 지금 뭐 빨간색 가운데 있는 산림정책과에서 저희 이 R&D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총괄적인 출연 R&D도 담당을 하고 이제 R&D 전문 기관 그러니까 연구기관인 산림과학원도 같이 이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연구를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 일단 다 그 뒤에 나오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국정 기조에 맞춰서 그 저희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드는 그 농식품부와 함께 있는 과제 속에서 이제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목표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산림청 차원에서 이제 그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하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제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모든 세대 그다음에 자연과 사람 모두가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산림을 만들어 나가는 걸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뭐 산림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이제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과제들, 그다음에 산림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제 임업인 등 이제 돈을 벌고 지역 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이제 이러한 산업적인 측면까지 지금 다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이 고유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를 이제 처음부터 심고 가꾸고 그다음에 그 나무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 이용하는 목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수목원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산림 생물종, 그다음에 산림 생물 다양성 등에 좀 포커스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림청에서 내는 출연 연구 사업, 이제 대학교라든지 기관에 나가는 그런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실용화까지 임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뭐 70년 넘게 이제 그 산림 분야의 가장 뭐 다양한 그리고 중추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산림 가치의 선순환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산림 정책 쪽을 그 연구하는 산림 전략 연구부, 그다음에 산림 재난,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연구, 그다음에 산림 환경이라든지 산림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생명자원, 바이오 자원 같은 경우를 활용하기 위한 뭐 육종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생명자원 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재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임산자원 연구부, 이렇게 크게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관련된 그리고 또 지역별로 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그 산림 정책과 부합하는 연구를 6가지 프로그램을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책자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생물종, 산림 생물 다양성 위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99년에 시작돼서 지금 26년 정도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산림 생물 다양성 연구, 그다음에 그 산림 생물 보전, 그다음에 DMZ라든지 광림숲에 대한 관리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 관심을 가지실 그 출연 R&D, 전체적인 R&D랑 출연 R&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그 과장님들께서 해주셨지만 그 산림청 R&D는 1,408억 총 그 2025년 예산이 있고요. 이 중에서 그 출연 R&D,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그 대학교 쪽에 이제 그 공고가 나가는 R&D 규모는 4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99개의 과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위에 4가지 그 음영이 들어가 있는 색상 그 23개 과제가 이제 신규로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과제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그 산사태 현장 대응 기술 개발 과제가 있고요. 사업 목적은 이제 기후 위기 산림 재난인 산사태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총 그 사업에는 총 10개의 과제가 있고 그 총 연구비는 28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2개의 내역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내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 저감 지능형 현장 대응 기술 개발로 총 5개의 기술 지정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들이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역 사업으로는 이제 품목 지정, 그 각각 5개의 품목이 있어서 산사태 피해 저감 지능형 현장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각각의 그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개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역의 그 기술 지정 5개 과제는 그 총괄로 산사태 현장 대응 관리 기술 개발하는 이거를 총괄적으로 개발된 각각 세부 그 과제들을 이제 연계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총괄 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세부 과제로는 이제 현장 위험 지능형 감지 전달 시스템 개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센서의 개발부터 해서 센서의 배치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장 계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능형으로 해서 뭐 서로 간에도 그 상호 주고 받는 거 플러스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산사태 피해 예방 신속 대피 시스템 개발로 이 케이스별로 해서 최적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이제 그 케이스를 집어 넣으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 대피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입니다. 3세부 같은 경우에는 지능화 장비 운용을 통한 산사태 현장 데이터 취득 고도화하고 이 산사태 피해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현장 조사 현재 있는 수준보다 더 나아가서 뭐 다양한 뭐 라이다라든지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취득된 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복구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과제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 방지 기술 중에서 이제 응급복구,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산사태가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 계속 그 시설물을 만들기 전에 그 여름에 또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응급복구를 하는데 그거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듈형 이제 그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품목 지정 과제로는 이제 첫 번째는 산사태 긴급 통신망 복구 기술 개발로 이제 산사태 등으로 해서 기존 통신망이 이제 유실됐을 때 그거에 대한 보완하는 그 방법을 이제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 세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대피 유도 기술 개발로 이제 산사태가 이제 막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최적의 대피 경로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조사 기술 개발로 이제 첨단 기술, 뭐 다양한 위성이라든지 드론, 항공사진 등을 해서 그 인위적 변화지에 대한 현장 조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고, 네 번째 품목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구 기술 개발, 그러니까 피해지 유형별, 규모별로 산사태 복구 기술을 이제 좀 고도화하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긴급 방호 구조물 기술 개발로 산사태 취약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이 넓은 그런 긴급 방호물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 종자 생산 공급 기술 개발로 이제 다양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결국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 심으면은 그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수한 종자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 기반을 좀 다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역은 종자의 생산성 증진 개발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 내역은 이제 이용 효율화 기술 개발해서 총 5개 과제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세 개 그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체종원 및 양묘장에 대한 제초 관리 무인화 기술 개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종자 공급원의 개화량을 조사해서 그걸 미리 이제 예찰을 하고 언제 이제 이걸 채종하면 이제 좋을지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세 번째는 종자 채집 자동화 기술 개발.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 등을 활용해서 이제 높은 나무에 있는 뭐 열매라든지 이걸 딸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내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 종자 고효율 가공 기술 개발로 이제 산림 종자에 대한 뭐 그 평가, 그다음에 그 활력 있는 그 종자를 이제 선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펠레팅이라든지 해서 가공 기술을 적용하는 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수명 예측을 통해서 장기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임업 현장 맞춤형 푸드테크 기술 개발로 총 4개 과제가 있고요. 1내역 같은 경우에는 케어푸드 기술 개발 관련으로 해서 이제 그 단기소득 임산물의 식의약 데이터를 이제 그 DB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케어푸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구성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삼 식품 원료 기술을 이제 그 적용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제조 혁신 기술 개발로 산림 버섯, 그 다음에 구글류 관련된 그 장비라든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려서 뒤에 이 내용은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신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탄소 중립 과제의 그 사업에 포함된 신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산림부문 탄소 중립 추진 기반 실증 연구로 이제 4개 과제가 신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산림자원 조사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산림 경영의 그 탄소의 흡수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제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 빅데이터 기반을 해서 갱신 작업 유형, 그러니까 뭐 산림을 뭐 실제로 벌채해서 새로 심었든지 아니면 뭐 하종 갱신됐든지 여러 가지 갱신 방법에 따라서 그 탄소의 흡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는 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그 고유 산림 토양 탄소 변화 개수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산림 토양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제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유휴 농지 산림 조성 및 관리 모델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유휴 농지든 그 평지에 대해서 산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다른 그 농식품부나 농진청이랑 뭐 비슷한 이제 그 타임 테이블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선 저희가 이게 올해 과제는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세팅이 된 거긴 하지만 그 사실 그 2년 전부터 이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이제 연구 과제로 가져갈지를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정해서 그 11월, 12월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과제를 할지를 확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제를 고도화하는 연구, 그래서 뭐 기획 컨설팅을 통해서 과제를 고도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재부라든지 이제 과기부에 대응을 해서 5월 달쯤에 이제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이제 8월 달에 그 과제가 세팅이 됩니다. 이러한 타임 테이블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예산이 결정되는 12월, 작년 12월에 그 과제가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선정 공모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과제에 대해서 올해 이제 2월 내지 3월까지 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이제 새로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과제는 그러니까 25년도 과제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미 그 재작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결정이 된 과제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과제를 위해서 지금 기술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6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술 수요를 받고 있어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이나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시고 뭐 필요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관호 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에 앞서서요, 저희가 지금 사전에 공고를 내고 지금 접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이 공통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사전 질의에 대한 답,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오는 질문을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식품 분야 R&D 사업 공고를 내면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분야 연구 인력과 관련한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뭐 첨단 융복합 분야와 관련해서 뭐 공대나 공학이나 뭐 이런 사이언스 다른 인문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할 수 없는지,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통섭의 시대고 융복합의 시대다 보니까 농식품 R&D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농식품 R&D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공이나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국제공동연구와 관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해외에 있는 우수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공동연구 참여 형태에 대한 제한은 사실 저희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수직 농장, 스마트팜, 뭐 수출 관련된 여러 내역 사업들에서 좀 진행 중에 있는데,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기관은 현지에 있는 대학, 연구소, 현지 합작 기업, 현지 기업 등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기존에 있거나 설립이 완료된 기관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R&D 되면 합작법인 설립할게요가 아니고 이미 합작법인이 되어 있으시고 같이 이번에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국제공동연구를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만 계상을 해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공동연구에 협약하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 농식품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간 연구 기관이 위탁 형태로 공동 연구 개발비로만 계상을 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처 합동 설명회 할 때 사전 질의를 좀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사전 질의가 들어온 부분이 고부가치 식품기술 개발 사업 중 차세대 식품 가공의 기타 자육모는 소재 부품 설비 국산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국산을 하면 되는지 소재 부품 설비 모두를 한 과제에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고부가치 식품기술 개발 사업 자육모 차세대 식품 가공 기술 내역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유응모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안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재 부품 설비를 다 하나에 넣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뭐 더 좋은 얘기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재는 차세대 식품 가공 기술과 관련해서 필요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겠다. 또는 어떤 큰 가공 기술과 관련된 큰 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국산을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큰 메이저 애국계 기업의 설비 회사의 일부 부품을 저희가 쓰겠다 정도 바꿔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기획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재 부품 설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소재 부품 설비 중 어떠한 특정 기술을 국산화를 통해 차세대 미래 기술 가공 기술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질의에서도 있었고 계속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고 있는 지자체 연계형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실증 공간의 제공, 지역 특화 작목 재배 등에 대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협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주관이 됐든 공동이 됐든 유휴 공간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지자체와의 협약이 필수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참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에 들어왔던 부분들에서는 답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관 담당자들이 있고 필요한 경우 유선, 무선 또는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을미년 푸른 뱀의 해가 곧 밝아옵니다. 농식품 R&D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 해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